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당연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현장에서 다른 고객들은 제일 유명 사내 관계자들 진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 지켜야 할 작업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업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대는 여기다가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연령대는 그래프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연령대는 장년 근로자 비율이 76%로 전체 115건 중 85건이며 장년 근로자는 50세 이상의 무료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산업재해 발생 장소는 근무지 내 계단이나 물기 있는 바닥, 출입문에서 발생했으며 근무지 외에서는 출퇴근길이나 주차장, 길바길, 도로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 유형으로 일전이나 연설과 대부분을 차지하며 열상, 낙상, 외상 등의 순으로 재해 유형이 나타납니다. 골절은 사고로 인해 몸에 있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말하며 영상은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및 근육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 생기는 상처입니다. 낙상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산업재해입니다. 외상은 사고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손상인 뇌진탕이나 연구조직과 근육 등의 손상을 입어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타박상, 깨지거나 갈라져서 터지는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산업재해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개인과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며 재해의 정도에 따라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손실로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로 작업 준비 등에 따른 생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법적 배상액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산재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영향으로 2019년 기준 32조 3천억 원의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으며 개인이 일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이러한 기업과 개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잠시만요.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화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위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때는 직장에 가면 산업재해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가 맞을 수 있으니까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되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되고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산업재해가 도사리는데 그 산업재해를 피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안 다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교육 영상을 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들든 빵을 만들든 제조업을 인가공을 하든 청소 클리닝 업무를 하든 방역을 하든 소독을 하든 항상 화재, 낙상 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허리, 직무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심근경색, 심장 항상 쓰러지고 잘하면 죽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 사고 안전 예방에 주의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5일 동안 혹은 열흘 동안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다치고 다치면 진짜 큰일 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30살, 40살, 50살, 60살까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상을 보여준 건데 이걸 다 듣고 외우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들만 내가 알고 있어서 아, 요럴 땐 요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요럴 때는 요거를 안전하게 예방해야 되는구나. 요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다 보고 적고 암기해서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예.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얼마 안 돼서 졸릴 수도 있으니까 누워서 귀는 열어놔도 돼요. 눕고 편안하게 오늘 영상 시청할 거고 이따 마무리로 제가 설명할 거고 퀴즈 있으면 퀴즈 풀고 할 거니까 일단은 영상 편안하게 보고 뭐 급한 전화 오면 나가고 급하게 화장실 가거나 물 마셔야 되면 나가고 그거 아니면은 2시 30분쯤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네. 네.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즐겁게 보면 돼요. 그 앞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안 다치면 돼요. 알았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단어 안전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건설, 기계, 장치, 불안전한 행동 등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잠재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정의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이때 불안전한 상태는 기계의 고장이나 환경의 오염들이며 불안전한 행동은 실수나 잘못된 동작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산업안전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산업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수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해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지사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서를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고 경로서와 진단서, 소견서를 준비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병의 발병 이유가 될 수 있는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 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업무상 교통사고의 경우 제3자의 가해 행위에 의한 재해 발생 신고서와 보고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사고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만 업무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산재 승인의 경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통해 승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및 승인 상병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소송으로 산재 승인을 통해 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나 물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면이나 바닥에 몸 또는 몸체가 닿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 또는 근로자가 미끄러짐, 멀리, 헛디딤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넘어짐의 위험 요소에는 미끄러짐과 걸림이 있는데요. 미끄러짐은 신발 밑창과 바닥이 접촉되거나 밀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주로 바닥의 물이나 기름 등의 이물질과 적합하지 않은 밑창과 바닥재가 원인이 됩니다.
걸림은 장애물에 의해 발의 움직임이 구속당하여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하며 바닥 위의 물건이나 균일하지 않은 바닥 표면이 원인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넘어져 다치는 사고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세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난감 정비와 소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사무실 청소 중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고, 이 사고로 왼쪽 팔이 부러져 철심을 감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넘어진 사고 사례입니다. 50세의 신장장애인이 사무보조 업무로 일하고 있던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좌측 무릎이 골절되는 재해로 이어졌습니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복도 청소 중 청소도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무실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급식 지원 업무 등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게 됩니다. 이러한 넘어진 데의 원인은 바닥에 물기나 기름 등에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일반 슬리퍼를 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등에 넘어지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에는 목욕 등의 작업이 끝나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여 건조하며 바닥의 물기나 기름 등을 수시로 닦아주고 정리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매트 등을 사용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중에는 슬리퍼를 신지 않아야 넘어진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바닥 상태를 확인하고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바닥에 물기나 기름기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장 바닥에 자재나 가공물 등은 정리정돈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고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단 청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실시해야 넘어진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나눠서 운반하고 물건을 높이 쌓아 들고 옮기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손전등 등의 휴대용 조명기기를 사용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뛰지 않아야 하며 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부착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넘어진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액체나 고체의 엎질러짐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우는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 청소 후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미끄러진 경고 표지를 세우고 우회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표면은 바닥 표면이 미끄러워진 원인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넘어진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합니다. 젖은 바닥에서 건조한 바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적합한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지 설치 등으로 위험을 알립니다. 또한 바닥에 상태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매트를 놓아 신발의 물기를 제거하여 넘어진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적합한 신발로 인한 넘어진 위험은 작업자에게 적당한 신발을 선택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자에게 적당한 신발은 발바닥의 정확한 형태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특수한 보호 신발류가 작업 환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케이블로 인한 넘어진 위험도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케이블이 보행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장비를 제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작업장에 노출된 케이블은 케이블 커버를 사용해 표면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접촉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합니다. 바닥에 잡다한 쓰레기로 인한 넘어진 위험은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치워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닥에 깔린 양탄자나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하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해 넘어진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입니다. 바닥 높이에 변화가 있는 장소에서 넘어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개선하고 계단 발판에 눈에 잘 띄는 디딤골을 덧대어줍니다. 디딤골은 계단 내 발을 디디는 판의 끝부분으로
이 부분에 눈에 띄는 다른 색깔을 칠해 계단이 더욱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턱이 없게 하며 없앨 수 없는 경우 눈에 띄도록 표시합니다. 경사가 있는 바닥에는 계단 난간을 만들어주며 바닥에 표시하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불량한 조명으로 인한 넘어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명의 밝기와 위치를 개선하는데요. 바닥의 모든 곳에 조명이 굴곡 비치게 합니다. 시야를 가린 연기나 진기로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위험 지역의 연기나 진기의 방향을 바꾸어 연기나 진기를 없애거나 조절합니다. 환기 성능을 향상해 연기나 진기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넘어질 위험을 관리합니다. 겨울철 작업 중 보행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온 장갑을 착용해 보행 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방한복을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방한복은 추위를 대비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작업 성능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강한 성능과 두께를 지닌 것으로 방한복을 골라야 했습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작업 공간에는 보행과 작업에 적합한 밝기의 적정 조명을 확보합니다. 눈길 보행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눈길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미끄럼 주의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바닥에 미끼는 즉시 제거합니다. 이동 시 바닥에 빗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발 바닥에 눈을 털어줍니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작업화를 착용합니다. 작업 장소에 따른 넘어진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리실에서는 바닥 평탄화로 바닥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통해 바닥의 물기가 잘 빠져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을 줄이며 미끄럼 방지대를 시공합니다. 바닥에 음식물 등의 이물질이나 기름때를 수시로 제거합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아야 하며 안전장화의 미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할 경우 교체합니다. 조리기구 등을 운반할 때는 통로 상태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야를 확보합니다. 중량물 취급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절한 중량물 취급 자세를 유지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량물을 밀거나 끌어서 이동할 때는 끌기보다 밀기가 더 안전합니다. 자동 호스리를 활용해 바닥에 방치된 호스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돌출 부분을 제거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제거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경고 표시를 합니다. 적절한 작업 속도를 유지해 서둘러 작업하고 이동하여 고주의에 의한 넘어진 사고를 방지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역시 바닥 평탄화와 배수로 정비로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미끄럼 방지대를 시공하고 슬리퍼 착용을 금지합니다. 비누 등의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각종 청소도구, 샤워도구 등을 정리합니다. 자동 호스릴 등을 활용하고 돌출 부분 제거 및 돌출 부분에 대한 경고 표시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적절한 작업 자세로 작업하며 이동 시 통로 상태를 확인해야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복도 청소 작업 중 넘어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 안전수칙입니다. 복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물기가 있으면 즉시 제거합니다. 장애물 식별 및 안전 통행을 위한 보도를 확보합니다. 조도는 단위 면적당 부채 양을 말하며 75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도와 연결된 문은 문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차점이나 코너에 반사경을 설치합니다. 복도 청소 작업 중 안전수칙입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우측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복도의 유리창 등을 청소할 때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용 화학 물질을 사용할 때는 보호장갑을 착용하며 청소 작업을 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합니다. 인력 운반 작업 중 계단으로 이동할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우선 작업 전에는 작업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안전모, 미끄럼 방지와 보안경, 보호장갑, 작업복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청소 후 남아있는 물기가 있으면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작업 전과 후에 플래팅을 하고 작업 후에 주변을 정리정돈합니다. 인력운반 작업 중 계단 이동 안전 수칙에 작업 중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깐씩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앞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간격을 두고 걸어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습니다. 배척제나 방패제를 삼키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숙지합니다. 작업 중에 흡연이나 음주를 금지하고 작업 중 짧게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물체는 지구, 즉 바닥면을 향해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낙하하게 되는데 이것을 떨어짐이라고 합니다. 높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에서 작업하던 중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끄러짐이나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작업에서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면 떨어질 수 있고 사망이나 큰 부상을 입어 중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합니다. 계단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의 떨어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상적인 걷기에서의 높이 차이가 3에서 5cm만 생겨도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면을 고르게 유지하고 계단의 높이 차이를 일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떨어진 사고 사례입니다. 71세 지체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정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내부 현황판에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가 청소하고 내려오던 중 의자가 넘어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골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떨어진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창문 청소 중 작은 의자에 올라갔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보조 부분 중에 책정리 작업 중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 정리 업무 중 책상 위에 쌓여있던 박스가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떨어져 다치는 재해의 원인과 원인에 따라 필요한 재해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의자, 바퀴다리 의자 등에 올라갈 때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다리 등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곳에서 청소할 경우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사다리 등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해야 사고와 재해를 예방합니다. 사다리 이용 중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다리는 이동 통로이며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사다리를 믿고 올라선 상태에서 작업하기보다 비계 또는 무소 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하며 무소 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가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사다리 윗부분의 여유 길이는 60cm 이상으로 합니다. 25에서 30cm의 같은 간격으로 사다리 발판을 설치합니다. 사다리의 폭은 30cm 이상으로 설치 각도는 75도 이내로 하여 설치합니다. 사다리 사용 중 떨어짐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미끄러운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진 방지를 위한 트랙이나 결속 등의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사다리 상부와 하부에 전복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도 이내로입니다. 손에 물건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자재 운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파손 없는 견고한 중국대의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합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바닥이나 환기 등을 위해 건물의 뒷바닥, 창고 등에서 바닥이 뚫려 있는 것을 계기부라고 합니다. 대부분나 주변에서는 작업이나 도행 중 실수, 미끄러짐, 터티dim에 의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서의 점검, 보수, 청소 등의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시 덮개를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대부분 경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접근을 제한합니다. 최소한의 고도를 확보합니다.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합니다. 계단에서는 청소를 하거나 이동하던 중에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계단에서는 터티져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걸려 넘어지며 계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작업 중에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계단으로 통행할 때는 안전한 방법을 준수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바를 착용하며 계단을 안전난간을 붙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걸어야 부딪혀 넘어져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청소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미끄럼 방지와 보안경, 보호장갑, 작업복 등 작업에 따라 필요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계단을 청소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작업합니다.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청소가 끝난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작업 중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중 짧게 자주 쉴 수 있도록 하고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무 중 창조 작업에서 떨어짐을 예방하는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청소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루프, 사다리, 작업 발판, 리프트, 안전난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며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작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높은 곳의 화단이나 테라스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 작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평지에 지정된 이동 통로로 이동하며 작업해야 안전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계단을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통로는 충분히 밝게 유지하여 진행 방향의 바닥 상태를 확인하여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조리실 작업 중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체 떨어진 예방을 위해 선반은 작업자가 손을 뻗어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 사용합니다. 무거운 물건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선반의 아래쪽에 보관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 작업 중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릴 때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사다리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높은 곳에서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한 번에 적당한 수량만큼만 올리고 내립니다. 조리실 상부에 있는 주방에 설치하는 환풍기인 대기구를 청소 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사다리 사용 시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환자 돌봄 등의 작업을 할 때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수납장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환자복이나 시트 등 사용이 빈번한 용품은 수납장의 아래쪽에 보관합니다. 물품을 높은 장소에 수납할 때는 고정식 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물품을 수납하고 정리할 때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높은 장소에 물품을 수납하여 정리할 때는 안정된 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선반을 발판 삼아 딛지 않아야 하며 선반이나 서랍장에 매달려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이 사다리를 잡아줍니다. 이어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끼임 사고의 정의입니다. 끼임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끼어서 다치는 사고의 사례입니다. 사고는 56세의 시각장애인이 도의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센터 2층의 바닥 공사를 위해 사물함을 바깥으로 이동하던 작업 중이었습니다. 작업 중 재해자가 상단 사물함과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식 지원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밥과 국을 실은 카트를 이동 중 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어 다쳤습니다. 상호보조 업무를 하던 재해자가 문서를 파쇄하던 중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하던 중 쌓아놓은 무거운 상자에 손이 끼어 다치기도 합니다. 끼임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문, 승강기문을 이용할 때 무거운 물건에 집중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끼일 수 있습니다. 기계 사용 시 헐렁한 장갑을 끼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기계 등에 끼거나 기계 오작동이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살피던 중 갑자기 작동하는 기계에 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건을 이동할 때 승강기, 자동문을 사용하면서 좌우를 잘 확인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장갑이나 머리카락, 넥타이 등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기계 작동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원을 끄고 정지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전문과 자동문을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끼임 위험이 있습니다. 회전문 출입 시 회전 부위나 설비 사이에 손가락 등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문 센서 오작동으로 작업자 및 출입자가 끼일 수 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면서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끼일 위험도 있습니다. 회전문을 이용할 때 너무 빠르게 밀지 않아야 하며 손, 발, 옷이 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한 칸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동 회전문 이용 시 천천히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가며 이용합니다. 급히 뛰어들지 말고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이용합니다. 유리문과 바깥쪽 틀 사이에 손이나 발을 끼우거나 넣지 않습니다. 자동 회전문 이용 중에는 회전문과 같이 이동하지 않고 중간에 서거나 문에 기대거나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문을 이용할 때는 도어가 열린 것을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센서 사각지대에서 도어가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에 들어갈 때는 정면으로 진입합니다. 센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버튼이 있는 반자동식 자동문은 문이 열려 있더라도 버튼을 누르고 진입합니다. 유리문에 부딪히거나 끼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안전표지를 도착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청소와 정리 정돈을 실시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거나 열릴 때 문에 끼일 수 있으며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이는 계단과 벽면 사이에 신체 부위나 옷이 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공장장 안에 바닥판이 있는지와 위치를 확인한 후 올라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필요한 버튼만 눌러 조작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지 않아야 합니다. 문이 갑자기 열릴 수 있으므로 문에 기대어 있지 않아야 하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억지로 타지 않아야 안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갑자기 멈추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탑승합니다. 계단에 표시된 노란 안전선 안에 서서 이동하며 계단 사이에 물건이나 옷자락, 신발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래 위로 걸어다니면서 장난치거나 거슬러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잡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를 사용할 때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용 안전수칙입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 훈련을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중에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법을 잘 모를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기기 관리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복사기의 정비를 용지 및 토너 교체, 용지 물림 제거 등으로 제한합니다. 서류 분쇄기를 사용할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분쇄기 입구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손을 멀리합니다. 넥타이, 옷자락, 머리카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분쇄 전에 클립 등을 제거하고 분쇄된 종이의 제거 작업 시에는 손에 끼이지 않도록 전원 플러그를 뽑은 후 작업합니다. 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할 때 안전수칙입니다. 훈련된 정비 담당자만 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사고 발생 위험 순간에 작동하도록 설정된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별로 위험 요인에 따라 필요한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조리실 식자재 운반 카드 재해 예방 안전 수칙입니다. 충분한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합니다. 주요 통행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안전한 운반 대차를 사용하며 식자재 운반 카트 손잡이 높이를 적정 높이로 조정합니다. 조리실 식자재 운반 카트 재해 예방을 위해 이동 작업 전 바퀴 및 본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땐 교체합니다. 작업 전에 바퀴의 고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통행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바닥에 물기 등 청소를 수시로 실시합니다. 식자재 운반 카트의 손잡이 높이를 적정 높이로 조정합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운반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적재할 때 편하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스트레칭합니다. 조리실에서 작업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 사용 시 이어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식기세척기 청소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기기의 문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청소 정비 등의 작업을 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합니다. 야채 절단기, 육절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입으로 장갑이나 옷자락이 말려들어 끼일 수 있습니다. 제명기에 반죽을 투입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누름봉을 사용합니다. 이물질에 의해 작동이 멈춘 경우 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공구를 사용하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합니다. 건물 관리 등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입니다. 건조기 등의 기기에 문을 취급할 때는 신체에 일부 등이 끼어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열고 닫습니다. 주차장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애물인 바리게이트를 옮길 때는 2인 1조로 이동합니다. 바퀴로 이동하는 바리게이트의 경우 이동 후 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스토퍼를 작동시켜 이동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동문, 승강기 등의 설비가 고장났을 때는 훈련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정비 방법을 모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수칙입니다. 캐비넷이나 서랍장을 열고 닫을 때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하며 물건을 꺼낸 후 반드시 서랍을 닫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캐비닛과 서랍은 잘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비, 복사기는 크고 위험한 기기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넥타이나 머리카락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찔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찔림은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를 말하며 입은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입니다. 찔림과 베일 위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리실에서 칼이나 기기 등의 날붙이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으며 청소 작업 시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용 칼이나 사무기기, 사무용품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찔리고 베이는 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6세의 지적장애인이 행정도우미를 일하면서 저금통 해체 작업 중에 왼쪽 엄지를 칼에 베이는 사고로 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보조 업무를 하던 중에 사무실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다칠 수 있으며 급식보조 업무 중 당근을 썰다가 칼날에 손이 베어 다치기도 합니다. 호텔 객실 관리 업무 중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박힌 못에 찔려 다치기도 합니다. 재해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할 때 잠시라도 산만해질 경우 실수로 베이거나 찔리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날카로운 기구 및 도구 사용 시 불안전한 자세로 사용해 베이거나 찔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채소나 과일 등을 자를 때 베일 방지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은 아무데나 놓지 말고 안전한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절단이나 다른 기름을 위해 칼을 사용할 때도 되도록이면 몸 바깥 방향으로 작업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용 칼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해와 그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로 생선을 다듬다가 칼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의 방향은 작업자의 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며 재료 잡는 손에는 기능성 고무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돼지갈비 손질 중 옆에 있는 칼이 굴러서 발등으로 떨어지면서 베이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칼은 칼집 또는 칼꽂이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고 발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리실 전용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비슷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자재를 잡고 있는 손이 베일 위험이 있으며 충분히 해동하지 않은 딱딱한 냉동 식자재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서 손이 베일 위험도 있습니다. 지정된 보관 장소에 두지 않고 방치한 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에 찔리거나 다리를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식기와 섞여 있는 칼을 집었다가 손이 베이는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따라 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전에는 작업 용도에 적합한 칼과 도마를 선택하고 베임 방지 장갑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딘 칼날로 무리해서 작업을 하여 손가락이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잡담이나 휴대폰 사용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냉동 식자재를 손질하는 경우 충분히 해동 후 칼질합니다. 칼의 방향은 몸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칼을 병이나 캔을 따는 등 원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칼꽂이 등에 넣어서 보관하고 다른 식기와 분리해서 설거지합니다. 조리실에서 고기를 육절기로 절단 후 절단된 고기를 주워 담다가 기계가 작동되어 칼날에 베이는 사고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기계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재료 가공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위험률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칼날이나 톱날에 손이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손으로 야채 등을 기계 속에 넣다가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기계를 조작하면 고무장갑이 칼날에 끼면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절기로 절단 시 뼈조각이나 콩날이 깨져 날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식재료 가공 기계에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쉬운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여 기계를 설치합니다. 사용 전에 투입 후에 이물질이나 손상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칼날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칼날이 노출되는 부분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덮개를 해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가공 기계를 사용할 때는 헐거운 옷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쇠고물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재료 투입 시 투입봉 등의 기구를 사용합니다. 칼날에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세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실시합니다. 실제 쉬었다 할게요. 예, 쉬었다 할게요. 좀 쉬어요. 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날 접촉 예방 장치를 부착하여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합니다. 칼날은 순정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에 칼날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육류 절단기의 칼날 회전 반경을 확인하여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베이는 사고에 주의합니다. 사무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찔림이나 베임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가위, 칼, 송곳 등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무용품은 평소 사용에 주의합니다. 사용 후에는 따로 우리 많이 쉬었으니까 이거 교육 한 3시 45분 그쯤까지 다이렉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손하여 보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서랍이나 상자에 보관합니다. 유리 또는 날카로운 물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통 옆에 버립니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날카로운 내용물이나 유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찔림이나 배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깨진 유리나 병은 딱딱한 용기에 수거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 무리한 힘을 주어 쓰레기 봉투를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청소 작업을 위해 전기톱 등의 전도기계를 사용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분리수거 정리 작업을 할 때는 장갑과 안전화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찔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리실 작업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칼이나 송곳 등 조리기구에 순간적인 실수로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임 방지용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 가동을 정지합니다. 식자재 가공기계의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여 고속 회전 육절기 등 조리기 테두리에 안전 덮개가 설치된 조리기구를 사용합니다. 부딪힌 사고는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해 물체의 접촉 또는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에 의해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부딪힌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2세 지체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행정보조 업무 중 대형 폐기물 스티커 비용 결제를 위해 카드 단말기로 이동 중 서랍장과 왼다리가 부딪혀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부딪힌 사고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개도 및 홍보 업무를 하던 중 주차장에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정리 업무 중 문 뒤쪽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으며 급식 보조 업무 중에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부딪힌 재해 원인을 살펴보면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전, 후, 좌, 우를 잘 보지 못해 부딪힐 수 있으며 위험한 장소나 어두운 곳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문을 닫고 청소하면 청소 중 표지판을 세우고 바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파이프 모서리와 같이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 스펀지 등을 대고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이동 통로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요소에 머리 조심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의합니다.
도로 이동 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이동합니다. 외부 업무 진행 시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부딪힌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수칙입니다. 통로에 충분한 조명을 유지합니다.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부딪힐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보조의 부딪힘 주의 등의 표지를 설치합니다. 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작업구역 내 차량 기계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구내에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합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을 운전할 때는 과속 또는 난폭 운전을 금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회전문으로 인해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출입으로 회전문에 부딪힐 수 있으며 반대편 통행자가 회전 방향을 잘못 선택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전문으로 인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지센서와 구동장치를 정기 점검하고 외형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합니다. 회전 방향을 표시하고 회전문 진출입로 주변에 안전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출입로와 바닥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자동문을 사용할 때는 투명 자동 유리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주의 표지판과 위험 표지를 부착합니다. 설비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동문을 드나드는 주변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카트를 이용할 때 다른 카트나 벽이나 문 등의 구조물, 통로를 이동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카트를 이용할 때는 전방 표시를 철저하게 하고 카트 손잡이와 몸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문이나 좁은 통로 장애물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벽이 돌출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적정 조도를 확보합니다. 조도는 단위 면적당 기체양으로 75억 이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손전등과 같은 휴대용 조명기기를 사용해 복도와 계단의 이동 통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 작업 중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도와 연결된 문은 복도 쪽이 아닌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합니다. 복도가 만나는 곳이나 돌아가야 하는 곳에 반사경을 설치해 양방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 시 반대편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할 때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야 하며 항상 우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차 정리 작업 시 진입하는 차량 등과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야광 안전조끼를 착용합니다. 차량 진입 경보용 경광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경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 구역을 청소할 때는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청소하고 있는 구간에는 차량 통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의료용 침대로 환자를 이송할 때 부딪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의료용 침대 이송에 사용되는 통로는 자재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정리정돈을 실시합니다. 침대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2인 1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좁은 통로에서는 서행하며 이동하려는 방향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합니다. 복도 등에 방치된 의료용 침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장애인이나 환자를 이동하거나 목욕 보조 업무를 할 때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작업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정돈하여 부딪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정리합니다. 침대 모서리 부분에 충격 완화용 쿠션을 부착합니다. 손잡이 덮개가 있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동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장애인 또는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에 통로와 문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부딪힘,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행동입니다.
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화학용품은 주로 건물의 내부나 외부 청결을 위해 복합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산이나 알칼리 등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액체가 되는군요. 작업 내용에 따라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한 계면 활성제 성분을 포함한 용품도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락스는 상하력이 강하고 저렴하여 가정과 사업장에서 살균 수도, 표백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나 외부 청결을 위해 복합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용품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를 청소하는 화학용품은 외벽 세척 효과를 위해 부식성의 산을 포함하며 불산, 염산 등을 포함합니다. 건물 내부 청소에서 타일 등에 사용되는 화학용품은 염소계 통의 화합물 및 염기성 성분을 포함합니다. 사용하는 화학용품의 종류 및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정제는 얼룩이나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며 염산, 불산, 인산, 계면활성제, 소다외 등의 성분을 포함합니다. 박리제는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벗기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화학용품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택제는 표면에 윤기가 나도록 하는 데 사용하며 알칼리 가용성 수질, 휘발성 용제 등의 성분을 포함합니다. 표백제는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 흰색이 되도록 사용합니다. 염소계 차수산소다,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화학용품들은 세부 성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화학용품들이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 화상이나 피부염, 피부 궤양 등으로 영향을 줍니다. 산과 알칼리를 포함하고 있다면 피부 접촉 시 피부 화상,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눈 접촉에 의한 화학적 화상이나 실명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세척제를 사용하거나 운반하던 중 눈에 들어가는 경우 부식성이나 자극성 등의 성질에 의해 각막염을 일으키거나 시력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례입니다. 청소 작업 중에 청소용 세제 등 화학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중독 및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 작업 후 휴식 중 음료수 병에 넣어 사용하던 세제를 음료수로 알고 마신 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창고에서 유리병에 담긴 화학용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사고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락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락스는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정해진 방법이나 적절하게 희석해 사용해야 합니다. 락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소독한 근로자의 호흡기에 분무된 락스 성분이 닿아 기도가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락스를 사용하는 등 어지러움과 불토의 증세를 보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락스물에 걸레를 빨던 중 락스물이 눈에 튀어 화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학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 대책입니다. 세정제 등을 사용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불통과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표기하지 않아 사용하는 중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마스크,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으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과 공고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업 종류에 따라 안전모, 마스크, 안전화,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용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SDS라고도 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하며 취급 작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관련 내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와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화학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합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반응성, 독성에 대한 내용,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을 숙지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지 기준입니다. 용기에 물질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표기를 부착합니다. 독극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반응성 물질, 부식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질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 정보 등을 표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화학용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 유해 물질로부터 최대한 신체를 보호합니다. 보안경은 유해 화학 물질로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 물질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 오염된 공기 등의 흡입을 방지합니다. 보호복으로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 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장갑은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 물질 등이 손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또한 보호구는 가급적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학물질, 즉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이동하던 중 신체와 접촉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반 방법을 살펴보면 이동하려는 화학물질이 가벼운 경우 두 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경우 바퀴가 달린 카트 등의 운반기구를 이용합니다. 1리터 이상의 유리병 등을 운반할 때는 고무로 된 운반용기나 양동이를 사용해 병이 깨지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대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와 함께 대척제 사용 작업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척제 운반 중 세제가 눈과 얼굴에 튀어 피부 및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 청소 중 산업용 세제가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 안으로 들어가 손에 묻어 피부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건물 청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대척제의 과도한 사용과 청소 도구의 미사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청소 작업과 대척제 운반 도중 대척제가 튀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뚜껑이 개방된 상태에서 운반 중 충격 등에 의해 대척제가 튈 수 있습니다. 훼손된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착용 상태가 적절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합니다.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보호구가 훼손되었거나 착용 상태가 불량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대척제 사용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건물 벽이나 유리창을 청소할 때 세척액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서 묻힌 후 풀 등의 세척 도구를 이용해 세척합니다. 건물 바닥을 청소할 때는 세척술 등 세척제가 담긴 통에 세척 도구를 충분히 담가 천천히 빼낸 후 세척합니다. 헝겊 등의 세척제를 적셔 직접 손으로 청소할 때는 액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 세척제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세척제 용기는 뚜껑을 닫고 운반하며 운반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바닥의 요철이 적은 곳을 이용합니다. 뚜껑이 없는 소분 용기를 운반할 때는 흔들림이 적게 하고 인력 운반 시 통을 직접 잡아 운반하고 용기에 줄을 매단 형태로 운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척제 작업 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대척제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복, 보안경, 안전장갑, 고무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복이나 보호장갑, 장화 등은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인 제품을 사용합니다. 액체가 근로자의 몸을 타고 피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 사이가 들뜨지 않게 테이프 등으로 봉해줍니다. 대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작업 후 개인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을 수 있도록 세척 설비를 설치하며 중성 또는 약산성 비누를 이용하여 씻습니다. 보호구를 벗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세척제를 제거하며 피부에 세척제가 묻지 않도록 벗습니다. 옷이 오염된 경우 즉시 벗어야 합니다. 피부나 눈에 접촉했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해야 합니다. 대척제에 신체가 노출되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대척제가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차가운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고 화끈거리고 붉어진 경우 붕대로 감아줍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척제가 눈에 노출된 경우 적어도 15분간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락스 작업 안전수칙입니다. 락스의 희석 배율을 준수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 배율을 준수합니다.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제와 섞어 쓰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 락스 작업 시에는 환기가 필요합니다. 창문이나 출입구를 열고 작업하고 필요할 경우 환기팬을 활용합니다.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락스는 절대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락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 후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면 제거합니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를 물로 씻어냅니다.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합니다. 먹었을 때는 입안을 씻어내고 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목, 어깨, 허리, 상지, 하지에 있는 근육, 건, 인대, 신경, 작은 혈관과 이들 주변의 신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 부감각, 수신, 얼얼함, 불편함 등의 증상으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그 주변의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정의합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성 및 반복적 외상, 반복적 동작 상해 또는 반복 긴장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분류되기도 하며 작업 요인의 중점을 정의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작업 요인으로는 접촉 스트레스, 팔 뻗침, 뒤틀림, 쭈그려 앉기, 머리 젖히기 등의 불편한 자세와 반복 동작, 무리한 힘, 진동 노출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은 일터의 작업 환경, 작업 조건 및 작업 상황 등에 영향을 합니다.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번영, 손팔 증후군 등의 손목 질환과 팔꿈치 질환은 반복되는 동작, 힘, 진동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허리의 통증은 들기 및 무리한 동작, 전신 진동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단계는 총 3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작업 중 통증과 함께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며 작업 능력에 감소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되며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작업 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며 화끈거리는 느낌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업 능력이 감소되고 몇 주에서 최대 몇 달까지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며 통증이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작업 시간 외 휴식 시간에도 통증이 느껴지며 하루 종일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잠 또한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작업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며 작업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통증을 동반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입니다. 11개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1세 지체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근골격계 질환 사례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보조 업무 중 무리하게 힘을 사용해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보조 및 신변 처리 업무 지원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업무 중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와 청소 도구를 담은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일어났다 주저앉아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재해 원인을 살펴보면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부상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작업 자세의 반복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자세를 하지 않고 다른 작업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전과 작업 중, 작업 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며 중량물 운반 시 운반 수칙을 준수합니다. 과도한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나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하는 작업, 목이나 허리 또는 손목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가 해당합니다.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강한 힘으로 공구를 작동하거나 물건을 짚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접촉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힘이 필요한 중량물 취급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어깨 위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진동 공구 취급 작업으로 차간기, 연삭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으로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의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작업 중 고민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 또는 허리 등 상체를 갑자기 비트는 동작을 피합니다. 물건을 드는 작업이나 이동하는 작업을 할 때 장비와 도구를 사용합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굽히거나 구부리는 자세와 무릎을 꿇는 자세를 최소화합니다.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스트레칭을 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량물을 안전하게 들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들어올리려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고 최대한 가까이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쪼그려 앉아 들어올리려는 중량물을 몸에 밀착시켜 안정되게 잡은 후 다리의 힘을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조리실 또는 급식 보조 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운반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전이나 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무거운 조리 도구는 가벼운 것으로 교체합니다. 무식은 무릎 높이 이상으로, 중량물은 허리 높이에 보관합니다. 용기에 손잡이를 설치해 사용합니다. 카트 손잡이의 높이가 작업자에게 최적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합니다. 식자재 운반 카트에 적재 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합니다. 청소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평상시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해 유연성 및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청소 도구의 손잡이가 손목을 꺾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보조로 해 손잡이 부분은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보조 도구를 사용합니다.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로 운반하며 배차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합니다. 중량물 취급 시 바른 자세로 작업합니다. 일하는 동안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지 않도록 의자 또는 보조 기구를 사용합니다. 요양보호 및 보조 업무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환자 이송 시 과도한 힘의 사용을 피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카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가능한 2에서 3인 이상 공동작업을 실시합니다. 환자에게 고정물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올바른 인력 운반 및 취급 방법과 자세 등을 숙지합니다. 환자 이동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제거합니다. 환자 구축 시 몸을 밀착시킨 후 하체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들기 작업 전에 옮길 장소와 방법을 미리 정해둡니다. 환자를 옮길 때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며 환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킵니다. 환자 이송 시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벨트 등의 보조 도구를 이용합니다.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거나 숨기는 동작을 피하여 침착하고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큰 힘이 필요한 경우 동료와 함께 작업합니다. 환자를 들거나 내리는 동안 신체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 작업 중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손가락 등을 움직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작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작업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펜, 전화 등은
팔꿈치 높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고 모니터, 원문 자료, 메모지 등은 가장 잘 보고 읽을 수 있는 거리에 둡니다.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제작된 의자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팔걸이와 키보드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여 손과 팔을 지지합니다. 피부를 압박하는 딱딱한 표면이나 날카롭고 단단한 모서리는 피합니다.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자, 모니터, 책상 등 모든 요소가 잘 조화되도록 배치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경우 가끔씩 서서 일하는 시간을 할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 보상보건법에서 출퇴근 제외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이때 출퇴근은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이 해당됩니다.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이나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아니, 잘못을 하는데. 중요한 거라서 좀 봐야 돼. 출퇴근이라서. 그럼 나왔어요. 다양한 사고를 알아보고 안전하게 출퇴근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출퇴근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도우미로 일하는 47세 지체장애인이 출근 시 버스 하차 후 길을 걷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출퇴근 사고가 발생합니다.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지며 윗볼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출근길 버스에서 넘어져 연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며 뛰거나 걷다가 발이 꺾이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역산의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무리하게 탑승하다 승강기 도어 또는 스크린 도어에 끼일 수 있으며 역산에서 걷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는 승하차할 때나 급출발 또는 급정지를 하는 차에서 넘어지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부딪히거나 휘일 수 있으며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 버스 탑승 중 버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륜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 빗길이나 눈길, 고르지 못한路面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진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하며 휴대폰을 사용 중인 보행자나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여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路面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히거나 무단횡단 등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재해 원인에 따라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보 이동 중 차와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차량 안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출근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도보 이동 시 시야를 확보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 차량 이동에 주의하며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륜차들을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버스로 안전하게 출퇴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는 반드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완전히 정차한 후 탑승합니다. 좌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좌석에 앉아야 안전하며 좌석이 없어 서서 타는 경우 손잡이를 잡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는 미리 하차벨을 누르고 버스가 정차한 후 이동합니다. 내리기 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복잡한 버스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전세버스나 고속버스 또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는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동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계단을 이용할 경우 비나 눈 오는 날 미끄러우니 주의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습니다. 승하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차를 기다릴 때는 반드시 안전선 안에서 기다립니다. 내리는 사람이 내린 후 승차하며 무리하게 탑승하지 않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열차 내에서 자리가 있을 경우 착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서 갈 경우 반드시 손잡이를 잡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 화재나 테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전화로 관제실에 연락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며 객실 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방독면이 있다면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익히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시, 위험방지용 물판이나 도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한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로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도로에 대한 설명을 표를 통해 확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운전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타고 내립니다. 자전거는 법으로 차에 해당하지만 그중 가장 속도가 느린 차로 도로의 큰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내리면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멈출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함께 잡아 전복의 위험이나 중심이 흔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기본 점검으로 주행 중 고장에 대비하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 시야를 확보하고 체인에 옷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복장을 착용하고 운전합니다. 다음은 오토바이로 안전하게 출퇴근하기입니다. 오토바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와 오토바이 장치 자전거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 장치 자전거는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단 차가 포함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전격 출력 0.5kW 미만이 오토바이 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주의합니다. 우선 올바른 라이딩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라이더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라이딩 복장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라이더와 경증자 모두 검증받은 헬멧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복장은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발목 높이 이상의 부츠와 긴 바지, 라이딩용 자켓과 장갑은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멋이 아닌 안전을 위한 복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 전 사전 점검도 필요합니다. 운전 전 예상 못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사전 점검을 통해 오토바이가 라이더의 의지대로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작은 이상 여부도 알아내어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줍니다. 오토바이의 야간 운행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야간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전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적한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어두운 길에서 언제나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며 운전해야 야간 운행 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입니다. 거리의 신호등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소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를 통행할 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며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길 가장자리에 서습니다. 또한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를 횡단할 경우 지체장애 등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횡단도로, 야도, 육교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해 길을 건너야 합니다.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며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산업안전교육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산업안전교육을 함께할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김성호입니다. 장애인 뭐야, 일자리 뭐야. 사업을 끝났나요? 진행하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근데 전화 통화하러 가셔가지고 지켜야 할 작업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도 둘이 또 올라와.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맞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순전히 원재 이게 영상. 그 밖에 업무에는 다만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연령대는 그래프와 산업재해 발생 연령대는 장년 근로자 비율이 76%로 전체 115건 중 12%입니다. 어쩌다 안 하고 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산업재해 발생 연령대는 근무지의 계단이나 근무지 외에서는 스테이션이나 주차장, 인사거리, 도로에서 주로 발생있습니다. 산업재해 위험으로 물질이나 연료가 대부분 발생하며 열사, 끝났는데? 이거 다음 거예요. 아까 거다 끝났고. 가 부러지거나 분리가 요거 잠깐 보고 있어. 네. 이거 기억이 통합니다. 재미나요? 너만의 처음에 만들어봐. 안녕하세요. 캡스트 안전보건팀의 안전관리자료입니다. 25회차 근로공적 역량강화 교육은 위화 업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위화 업무의 비율입니다. 위화 업무는 빌딩, 사업장 등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장 표와 같이 주요 업무로는 건물 내 사무실 바닥 등 세경제, 방미제, 왁스 등을 사용하는 세척 및 공색 작업, 건물 외면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청소 작업, 건물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질을 수거 및 분리하는 업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드린 위화 업무 공명에 따른 안전관리제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 청소 중 넘어지거나 기기기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무리한 중량물 인력 운반이거나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공황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 복도 및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
청소용 기기류 점검 및 유지관리 설정, 중량물 및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장 등 구조물 및 유리창 청소 작업으로 의자 및 사다리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무리한 중량 및 인력 운반이 있고 외벽 외주 청소 작업 시 추락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다리 및 작업대의 올바른 사용이나 올바른 중량물 취급 방법, 올바른 외주 청소 작업 실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청소 작업 시 근 골격계에 질환 위험이 있으며 청소용 세대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계단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올바른 작업 전의 유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공급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실 청소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문 등에 부딪힌 끼임 등의 위험이 있으며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화장실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구조물 충돌 예방 조치와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왁스 작업으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 기부의 부적절한 사용,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예방으로는 복도 및 바닥에서의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과 청소용 기기기구의 안전한 사용, 화학물질의 올바른 취급 방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5가지의 업무 공정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도 및 바닥 청소 작업 같은 경우는 주요 재해 사례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지거나 청소용 기기기구 사용 미숙에 의한 재해 및 중형 농가에 따른 근고육계 질환이 발생할 사례가 있으며 이 업무의 사용 장비로는 진공 충돌이나 L자형 이동 대차, 손수레, 청소용품, 이동식 포드릴, 미끄러움 방지용 신발, 장갑 등에 대한 보호가 있으며 유해 유형 물질로는 세정제 부분이 조금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바닥 청소에서는 복도 및 바닥에 고여있는 물기,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고 미끄럼 방지 장화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복도 청소 시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무거운 청소용품이나 물건은 어깨 높이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근구격계 질환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L자형 이동대차 같은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동대차 사용 방법으로는 작업 전 운동 통로 확보 및 통로 장애물 제거, 발피 방지를 위해 바퀴에 고무바트 설치, 적재 시 시야 확보와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적재, 허리는 형 상태로 두 손으로 미는 방식으로 운반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장이나 벽 또는 유리창 청소 작업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청소 중 떨어지거나 청소 중 그냥 실내 끼임, 폐기물 또는 청소용품 이동에 따른 요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용 장비로는 L자형 이동 대차, 손수레,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다치고 일하는 거 하면 그냥 내내 얘기했어요. 내일은 실습할 거예요, 실습. 네. 내일은 실습할 건데 사진 찍고 할 거니까 내일도 여기로 1시 반까지 면 되고 내일 마지막. 내일이 여기 학교에서 여기서 하는 그 마지막이고 네. 내일 수장님이 그 다음 학교 교육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교육 다 이수하고 여러분들 수당도 다 받아가게끔 마음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